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동 거리와 변이에 대해서, 즉, 속력, 속도에 대해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자, PPT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속력과 속도와 하게 되면은요, 일상에서 실제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낼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은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특히, 속도가 무지 빨라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속력이 느리구만이라고 표시를 했더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랬을 때,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대강 알아듣는 거지만 우리 물리학에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속도와 속력의 물리적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씩 정리를 해보면서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먼저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핵심을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동거리와 변이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요, 이동거리는 물체가 이동한다 했을 때 실제로 이동한 운동의 경로 총거리를 나타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로의 총거리를 이동거리라고 정의를 하는 반면에 변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운동한다면 출발점에서 최종까지의 직선거리와 방향, 포인트는 방향이 되겠죠. 거리 중에서도 방향이 있는 거리를 우리가 변이라고 하더라. 예를 들어 볼게요.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어떤 물체가 A에서부터 B까지 쭉 운동을 해버렸습니다. 쫙 운동을 했었는데 이 거리를 재보니까 예를 들어서 40m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거리라는 것을 운동 경로 총 거리를 우리가 이동거리라고 하고, 변이라는 것은 거리는 거리지만 방향이 있는 위치 벡터를 간단히 우리가 변이라고 부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A점에서 B점까지 직선으로 쫙 그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이름해서 변이라고 하고, 변이의 방향이 될 것이며 아울러 변이의 크기가 될 것이다. 만약에 이 직선거리를 쟀더니 10m다라고 하게 되면은 변이의 크기 10m요. 변이의 방향 하게 되면은 오른쪽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간단히 그릴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동거리와 변이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고 하게 되면은, 즉 다시 말해서 내가 그냥 운동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 운동하는 경로대로 총 거리를 재가는 것을 이동거리라고 하고, 그 경로와 상관없이 직선을 그어서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변이라고 하더라라고 해서 다른 개념으로 지금 속도와 속력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이제 책에서 예제가 나오게 되는데 35페이지에 보게 되면은요, 여기서 특징이 해가지고 예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물체가 비행기에서 물체를 놓았더니 그 사람이 낙하산을 타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P지점에서 낙하산을 펴서 여기서 등속으로 내려온다 하는 겁니다. 얘가 등속으로 내려온다. 등속이라는 것은 빠르기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속력이 감소해서 이러한 궤적을 그리면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 교재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카이다이브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P에서 R까지 변이의 크기는 이동거리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P에서부터 R까지 했습니다. 실제 이동한 경로는 이렇게 되므로 이것이 이동거리가 되고요. 변이라는 것은 직선으로 표시할 수 있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이보다도 이동거리가 큽니다. 따라서 뭐냐 하게 되면은 이것은 뭐냐, 변이가 이동거리보다 작다라고 표현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P에서 R까지 변이의 크기는 이동거리보다 크다가 틀렸고 작다라고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이동거리는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고요. 그 다음에 변이는 스칼라 양이 아니라 벡터가 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다음 P에서 R까지의 변이의 크기는 이동거리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변이와 이동거리는 벡터이다 했는데 변이는 벡터이고 이동거리는 스칼라 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은요, 한쪽 방향으로만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는 같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직선 운동을 했는데 한쪽 방향으로만 했을 때 얘가 10m라고 한다면 변이가 10이고 이동 거리의 크기도 10이 되므로 여기서 첫 번째 한쪽 방향으로만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이동 거리와 변이는 같다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음 직선 왕복 운동을 한다면 이동 거리와 변화의 크기는 다르다 당연하겠죠. 어떤 물체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온다라고 하게 되면 얘가 4m라고 하고 1m라고 했을 때 이동 거리는 5가 되겠지만 변이라는 것은 3m로 또한 방향을 표시하겠습니다. 오른쪽이다 혹은 X방향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평면에서 운동한다면 이동 거리와 변이의 크기는 다르다. 금방 설명했었죠. 무슨 말이냐? 얘가 이렇게 운동했었는데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운동을 했을 때 요 경로로 운동했다 할지라도 변이라는 것은 요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상식에 준하는 겁니다. 제자리에 돌아오면 변이는 0이고 이동 거리는 존재한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요 경우로부터 장난을 쳐보겠습니다. 요렇게 4m 오른쪽으로 갔다가 돌아온 것이 4m가 돼버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로 여기서 이동 거리는 8m가 되겠지만 변이라는 것은 제자리에 왔기 때문에 0이라고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었는데 이런 정도의 여러분들이 약속 정도만 알고 있으면 간단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속력과 속도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제는 이제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빠르기 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표시하는 거 하게 되면은 V라는 것은 얘가 T분의 S라고 표시를 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 빠르기의 개념을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는 거 하게 되면은 여기서 속력이 존재하고 속도가 존재하는데 속력이라는 것은 T분의 이동 거리로 표시하고 속도라는 것은 T분의 변이라고 하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해도 괜찮고 혹은 바를 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력과 속도인데 핵심은 이동 거리냐 변이냐로 구분해서 표시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표시했던 이 빠르기 개념을 이렇게 벡터와 스칼라로 나타내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맨 먼저 속력하게 되면은 이동 거리를 경과한 시간으로 나누어서 물체의 빠르기만을 나타내더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속력이라는 것은 스칼라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은 스칼라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순한 빠르기다. 금방 설명한 바와 같이 이렇게 그냥 빠르기만을 표시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속력의 의미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속도 하게 되면은요, 이것은 벡터가 되겠습니다. 벡터 하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 방향이 존재하고 마찬가지로 위치 벡터, 다시 말해서 변이의 방향이 속도의 방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이를 경과한 시간으로 나누어서 물체의 빠르기와 방향을 나타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속도가 되겠습니다. 이 속도라는 것은 벡터인데 특히 이것을 다양하게 예시된 문제로 우리가 찾아본다면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여기에 천장에 도르래가 매달려 있고요. 물체가 예를 들어서 1kg이 있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2kg이 있다고 할게요. 가속도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속도와 속력을 구분하겠습니다. 이렇게 줄이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것을 들고 있다가 하나, 둘, 셋, 팍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 얘는 올라가고요. 얘는 내려오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줄로 묶여 있기 때문에 속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 하게 되면은 속력은 같다라고 하는 거지요. 빠르기가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속도는 하는 겁니다. 속도는 다르다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빠르기는 같지만 방향 자체가 다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충분히 진도를 나가셔도 괜찮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인가 스칼라인가, 그래서 빠르기에 있어서 벡터 스칼라만 구분해 주시면 충분하겠다 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 자체가 방향이 정해진 운동이냐,
안 그러면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단순한 빠르기로 표시하는 것이냐. 내가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타고 10,000원어치 태워주십시오 하게 되면은 이때는 택시기사 마음대로입니다. 방향 안 정해지고 달리고 싶은 대로 달릴 겁니다. 그때 빠르기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속력이라 해버리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 위치로부터 다른 위치 예를 들어서 X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그때 택시 요금과 상관없이 갑시다라고 하면 방향이 정해질 거예요. 그랬을 때 직선의 변이가 나오게 되고 경관 시간으로서 표시할 수 있는 그 빠르기를 우리가 속도라 한다라고 예를 들었는데 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해서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평균 속력하게 되면은요, 여기서 평균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특히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게 되는데 산술적 평균이 아님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평균의 속력하게 되면은요, 학생들이 50km/h로 달리다가 100km/h로 달렸다. 평균을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50 더하기 100 나누기 2 해가지고 요것을 예를 들어서 75 하는 순간 요것은 다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이 생략된 것 뿐이지 여기서 산술적 평균으로 구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순간 속력하게 되면은 이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요, 어느 한 시점 짧은 시간 동안의 이 빠르기를 우리가 순간 속력이라고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간단히 표시하면요, 평균 속력했을 때 총 이동 거리를 총 경관 시간으로 나누어서 물체의 빠르기만을 나타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식이 이렇게 사용되므로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얘가 뭐냐면은 T2-T1분의 S2-S1의 형태로 표시해 주는 거. 총 경과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사용하고요. 그냥 단순히 총 한글로 적어가지고 경과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다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순간 속력하면 글자 그대로 어느 한 시점 아주 짧은 순간 동안의 빠르기를 우리가 나타내 보겠다 하는 겁니다. 내가 고속도로에서 차를 달리고 하는데 내가 갑자기 계기판을 봤더니 예를 들어서 120km/h다. 그건 순간이라고요. 그게 진짜 변하겠지요. 120에서 100으로 80으로 이렇게 변해갈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반드시 요 순수 과정을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임의의 거리와 임의의 시간으로서 이것을 표시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간 속력을 어떻게 표시하는가 하게 되면은 델타 T분의 델타 S로 표시하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 그때의 이동 거리를 표시하겠습니다. 이것을 수학적 기호로 표시하면요, 델타 하기 때문에 DT분의 DS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어느 시점에서 아주 짧은 이동 거리를 아주 짧은 시간으로 나누어서 표시한 빠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균의 속력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 해주시면 되겠네요.